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근육학 공부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얼굴 근육 또는 이제 목 근육에 대해서 약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죠. 얼굴에 근육이 여러 가지 근육이 있고 또 목에도 이 목 주변에도 여러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얼굴에 있는 근육 하나하고 목에 있는 근육 하나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질병 중에서요. 얼굴 비대칭, 그리고 얼굴 축소, 그리고 목주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구안화사 질환에 대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근육, 많이 작용하고 있는 근육, 이 근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근, 교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교근. 깨물근. 깨물근이라고 하는 그 교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 교근은 우리가 교재,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교재에 46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46페이지 피시면 4번 구안화사 관리 방법이 있어요. 구안화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얼굴 앞면 마비죠. 앞면 마비. 안면 마비 현상을 구안화사라고 설명합니다. 입과 얼굴에 있는 그러한 근육들이 이렇게 뭉치고 또 마비가 오는 증세, 이거를 우리가 흔히 구안화사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구안화사의 가장 중요한 근육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치료에 의해서 근육은 바로 교근이라는 근육입니다. 교근, 다른 말로 깨물근이라고 하는 깨물근.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작용하는 근육이죠. 이게 바로 교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얼굴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눈에는 알륜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눈에 그 다음에 눈썹에는 추미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자, 한번 아는 줄 한번 써볼까요? 자, 제일 위에 눈썹 추미근이 있고요. 야, 나 눈썹 밑에 눈이 있어. 눈에는 알륜근이라는 근육이 있죠. 알륜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코는 비근, 그 다음에 귀는 이근이죠. 이근, 그리고 볼에 있는 근육이 바로 교근이죠. 교근. 이렇게 크게 눈썹, 눈, 코, 귀, 입. 입은 이제 구륜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 교근을 배울 텐데, 이 교근은 깨물근이요. 그 음식을 우리가 깨물 때 작용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 우리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액이 있는데요. 이 혈액이 바로 이제 경동맥이 있죠. 예, 경동맥이 있습니다. 예, 경동맥이 있고 척추를 따라서 올라가는 혈관이 이제 추골동맥이 있어요. 심장에서 혈액을 뇌로 올려보낼 때에 담당하는 혈관은 두 가지가 있다겠습니다. 첫째, 경동맥이 있어요. 경동맥. 자, 경동맥은 심장에서
자, 심장에서 쇄골을 지나서 쇄골 밑을 지나서 흉쇄 유돌근을 지나서 올라가는 혈관, 이게 경동맥이었습니다. 경동맥에서 이게 혈액 양의 약 80%가 경동맥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이제 뒤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있어요. 뒤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이제 척추를 따라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를 추골동맥이라고 합니다. 추골동맥. 그래서 이게 추골동맥이 약 20%의 심장에서 머리로 향하는 혈관이 약 20%를 차지하는 혈관이 추골동맥입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경동맥이 있고, 경동맥은 심장에서 쇄골 하근을 지나서 흉쇄 사각근을 지나서 흉쇄 유돌근을 지나서 뇌로 가는 혈관이 바로 경동맥이 있고요. 추골동맥은 심장에서 뒤로 척추를 향해서 척추 뒤쪽으로 이어서 목을 거쳐서 뒷목을 거쳐서 판상근이라고 하는 이 두 목의 뒤에 있는 근육들을 지나서 바로 뇌로 연결되고 있는 추골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추골동맥.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교근은 오늘 경동맥 쪽으로 향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근육이 바로 교근이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씹는 거, 음식을 씹는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 혈액이 뇌로 올라가는데 원활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교근이라고 하는 이 깨물근에서 입을 양 이빨을 깨물어요. 아작아작 깨무는 겁니다. 이 깨무는 작용을 하는 근육이 바로 교근인데, 이 깨무는 작용으로 인해서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근육이 바로 교근이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잘 씹어야 됩니다. 음식을 잘 씹지 않고 음식을 그냥 삼키는 걸 사면은 우리 혈관에, 뇌로 올라가는 혈관에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서 펌핑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체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혈관의 막힘으로 인해서 우리 뇌에 관해서 이제 질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뇌로 올라가는 그 혈관의 중간에서 운동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근이라는 근육이에요. 교근. 그래서 그 뇌로 올라가는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어디로 나타나냐면은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구안화사예요. 와사라는 거예요. 구안화사인데요. 구안화사는 말 그대로 뭐냐면 안면에 마비가 온다고 했어요. 마비가 오는데, 안면 마비가 양쪽 다 얼굴 전체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얼굴 한쪽으로 마비가 오는 증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얼굴의 근육이 이렇게 마비가 되면은 그 얼굴에 있는 안면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불편해요. 왜냐? 눈도 못 감아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한쪽 안면 근육이 마비가 오면은 모든 한쪽에 있는 근육들, 우리 신체의 눈, 귀, 코, 이쪽 모든 이 모든 근육들이 마비가 온다는 것은 그 마비가 온다는 그 근육 자체가 경직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증상이 이제 얼굴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얼굴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얼굴이에요. 이게 얼굴이고 얼굴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의 근육들이 운동을 하고 정상적으로 근육이 움직일 때는 쭈글쭈글하죠. 쭈글쭈글. 인상도 쓸 수가 있고요. 웃을 수도 있고요. 또 울 수도 있고요. 찡그릴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그러한 행동들을 표현들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근육이 제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 얼굴에 그런 모양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이 생겼다, 또는 얼굴에 인상이 있었다, 얼굴에 큰 웃음이 웃는다, 이런 모든 그 행동들은 바로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이쪽 근육은 이렇게 모든 앞면, 얼굴의 절반을 나눠서 한쪽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쪽은 바로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 얼굴 근육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육이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굴에 마비가 왔다. 얼굴에 마비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 얼굴에 있는 근육 자체가 서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 관리가 없어요.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어요. 눈을 감을 수도 없고요. 말하는 것도 불편해요. 예. 어느 한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이 틀어지는 거예요. 입이 틀어지고 눈도 한쪽은 떠 있고 한쪽은 찡그려 있고, 그러면서 얼굴 자체에 서로 반반을 봤을 때 얼굴에 마비가 온 이쪽에는 아무 얼굴 근육에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한쪽 안면 근육은 움직임이 있는데 다른 한쪽은 전혀 이러한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구아나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아나사. 그래서 우리가 구아나사라는 것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이 마비가 되어 있느냐, 쭈글쭈글하게 우리 표정근이라 표정근, 이 표정근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마비가 됐느냐, 아니면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뻣뻣한 증세가 가지고 있는 그 안면이 마비가 되느냐 구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곳을 마비가 됐다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찡그려 있습니다. 찡그려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잘못 알았을 게 뭐냐면 얼굴에 찡그려 있고 이쪽 펴 있어요. 이렇게 펴 있으면 이쪽 근육이 마비가 된 걸로 아는 분들이 대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쭈그려 있을 때에 이쪽으로 있는 근육은 오히려 정상적인 근육이라 했어요. 정상적인 근육. 정상적인 근육이고 오히려 반대쪽에서 이렇게 펴져 있는 근육이 똑바로 펴져 있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러한 안면 근육이 바로 마비가 증사다. 마비가 있는 증사다. 그래서 이거를 구아나사다. 그런데 이 구아나사는 바로 움직임이 없는 안면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움직임이 없는 안면 근육을 경직되어 있고 마비가 되어 있는 근육을 우리는 어디를 풀어야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바로 교근이라는 근육이에요. 교근. 그래서 오늘은 안면마비 또는 구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얼굴에 관한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바로 교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교근은 질병 질환별 관리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음식을 깨물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요양병원, 특히 요양병원에 가면은 얘기 많죠. 요양병원에 가면은 이제 음식을 병원에서 줄 때 깨무는 음식을 잘 안 줍니다.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화장실에 자주 가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안 주고 뭐 넘기는 걸 그냥 주거든요. 물처럼 넘기는 거, 미음이랄지 죽이랄지 이런 거를 주고 또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주사기로 통해서 그냥 바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그 뇌로 연결되는 혈관이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육들이 이러한 펌핑 작용을 통해서 뇌로 올라가는 그런 혈관들을 이음새 역할을 하는데 아무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음식만 넣어준다. 음식만 삼킨다고 했을 때는 우리 앞면에서 하는 근육들은 아무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면 근육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근육으로서의 그런 작용을 하지 않다면은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뇌로 연결되는 그 혈관의 작용에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근육은 펌핑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할 때에 바로 뇌혈관으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껌을 씹거나 음식을 씹거나 깨무는 동작을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빨을 간다고 합니다. 이빨을 갈죠. 이빨을 가는 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뇌로 공급되고 있는 혈액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받으면 가끔 이렇게 음식이 땡깁니다. 어떤 음식이 땡기냐면은 과자가 땡기는데요. 이 과자를 이렇게 깨무는 그 과자 이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 깨물고 싶은 이 아작아작 깨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뇌가 생각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이름으로 인해서 뇌의 혈류량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분들, 아주 그런 분들은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특히 이렇게 깨무는 거를 많이 땡기고 많이 이렇게 그러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나냐? 아까 설명했지만 애기들이 왜 이빨을 가느냐? 이빨을 가느냐? 그건 뭐냐면 스트레스 받았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임상명리에서 볼 때는 바로 뇌로 올라가는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그 혈류량이 뇌에서 혈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뇌에서 혈류량을 보내려고 하는 앞면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물고 싶거나 또 스트레스가 받거나 이럴 때는 바로 뇌로 보내는 이 교근, 깨물근이라는 이 교근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근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교근. 얼굴에서 모든 근육들이 다 우리 몸에 다 좋은 뭐랄까요? 필요한 근육들이지만은 특히 얼굴에 있는 근육은 더욱더 뇌와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뇌와 직접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근은 어떠냐면요. 교근은
3차 신경이에요. 3차 신경. 예, 3차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치료를 받을 때요. 전기치료를 받을 때 모든 얼굴에 있는 근육들은 안면신경이에요. 얼굴신경, 안면신경, 안신경이에요. 안신경, 안면신경, 뇌신경 7번, 안면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 아까 알륜근 그랬죠? 알륜근에다가 전기를 딱 대면은, 전기 치료할 때 전기를 딱 대면은 눈이 깜빡깜빡 움직입니다. 눈만 이렇게 깜빡깜빡 움직여요. 자, 그 다음에 입꼬리에다가도 전기 치료를 딱 대면은 입이 이렇게 깜빡깜빡 움직입니다. 입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교근에다가 전기 치료기를 대면은요, 자, 얘 교근은 3차 신경이에요. 3차 신경. 그래서 이 교근에서 눈으로 갈 수도 있고요. 눈으로서 올 수 있는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 가는 신경이 있고요. 1차 신경, 2차 신경, 그 다음에 하악근, 3차 신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근은 신경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3차 신경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굴은 이 눈이나 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안면신경이에요. 안면신경.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전기치료를 딱 됐을 때도 어느 한쪽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한 입에다가 대면은 입만 움직여요. 입만 이렇게 전기치료 쭉 당기듯이 쭉 당기면 입만 쭉 당겨지는 겁니다. 눈만 쭉 당겨집니다. 그러나 교근은 어디에 있냐면 교근은 자 위에 하악골, 상악골, 하악골 이 중간이죠. 중간 입을 벌렸을 때 움푹 들어가 있는 부위입니다. 움푹 들어가 있는 부위. 여기가 교근이에요. 그래서 교는 뭐냐면 다리교자예요. 다리교. 위와 아래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근이라는 거예요. 이 교근은 3차 신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차 신경은 1차 신경은 눈으로 가는 신경이고요. 2차 신경은 이제 코 쪽으로 가는 신경이고 3차 신경은 하악골 쪽으로 가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상, 중, 하 이렇게 세 군데로 뻗어가는 신경이 이 교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근을 우리가 됐을 때 전기치료를 됐을 때 나머지는 하나는 움직이지만 교근은 얼굴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가 눈, 입, 코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3차 신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차 신경이기 때문에. 3차 신경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교근은 얼굴로 가는 얼굴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근육으로 2차적인 역할을 한다. 1차적인 역할은 어깨 근육에서 하는 거고요. 2차적인 혈액으로 전달되는 과정은 바로 교근에서 한다. 그래서 이 교근의 힘이 약해지거나 교근의 작용이 안 될 때는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 교재 4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안화사는 바로 한쪽 안면이 마비가 된 거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이게 구안화사인지 아니면 이 뇌로 인해서 뇌 이상으로 인해서 오는 마비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교재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치유 근육학 중에서 오늘은 이제 얼굴에 있는 근육들을 설명하는데요. 교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은 두 개의 신경이 지배한다. 첫째,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있다. 네? 3차 신경과 안면신경. 다른 신경들은 안면신경만 있어요. 근데 이제
교근은 안면신경과 삼찰신경 두 개의 신경이 교근을 지배한다. 그래서 구안화사가 왔을 때 어느 근육을 풀어주면 좋을까라고 설명할 때에 우리는 교근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 구안화사가 와서 입이 돌아가고 눈이 감기지 않는다. 어떤 얼굴에서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그 근육을 풀어주는데 우리는 그 교근을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얼굴이 돌아가지 않고 눈이 감기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떤 근육을 풀어야 되느냐? 교근을 풀어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교근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교근을 풀어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풀어줘야 할 근육이 있다는 겁니다. 교근을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교근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한 근육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근육이 뭐냐면요. 측두근이에요. 측두근. 관자놀이 있는데 측두근.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리면 이 교근에 입을 벌리면 움직입니다. 이 교근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앞서서 열리는 근육, 개방되는 근육이 바로 측두근입니다. 이 측두근도 입을 벌리면 관자놀이에서 이게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두근을 먼저 풀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근을 풀어줘야 된다. 자, 얼굴의 모든 증상은 바로 교근을 관리하고 측두근을 풀어라. 특히 구안화사 이런 경우에는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근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두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그런데 두피를 풀어주고 또 기혈을 돌리고 근막의 에너지를 돌려주며 생각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 우리가 배웠죠. 얼굴에 관한 모든 질환은 흉쇄 유돌근을 풀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유두위에 있는 모든 질환은 두피를 풀어라. 그리고 배꼽 위에 앞뒤에 있는 모든 질환은 사각근을 풀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얼굴에 마비가 왔다. 얼굴에 무슨 비대칭이다. 얼굴 축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풀어야 할 것은 SCM, 두피, 사각근을 먼저 풀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면 얼굴에서는 바로 교근을 관리를 해야 된다. 교근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근 그리고 얼굴에 관한 모든 SCM 그 다음에 두피 그리고 사각근 이 네 가지 근육을 관리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두피를 풀고 났을 때 얼굴이 마비가 된 쪽하고 마비가 되지 않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눈이 한쪽으로 감기지 않으면 않으면서 한쪽으로 눈이 그 얼굴 체형이 이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주름이 생기면서 그래서 마비가 되는 곳과 마비가 되지 않는 곳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비가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마비되지 않는 곳. 자, 움직임이 없는 이 교근을 이쪽 앞면에 있는 이 교근을 자, 이쪽에 있는 얼굴에 있는 전체의 근육들을 주름이 있는 이쪽 교근 쪽으로 당겨줘야 한다는 소리.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앞면 마비가 왔어요. 자, 이쪽은 마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은 앞면 이 교근 쪽으로 모두 몰아쳐서 근육을 풀어줘야 되는 소리예요. 예. 근육을 자 앞면 교근이 마비된 쪽에서 이쪽 근육을 교근 쪽으로 모두 다 몰아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예? 교근 쪽으로 모든 근육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은 교근 쪽으로 이 깨물근 쪽으로 모든 굳어 있는 근육, 마비되어 있는 근육, 이 근육들을 교근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와라. 그래서 관리를 이 교근 쪽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서 교근으로, 코에서 교근으로, 이마에서도 교근으로. 그래서 모든 그런 굳어 있는 근육, 마비되어 있는 근육들은 바로 교근 쪽으로 몰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교근이라는 말은 깨물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깨물근은 단순히 그냥 음식을 씹는 근육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뇌신경이 이어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근이 바로 교근이다. 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안하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근육들은 교근을 풀어주어라. 교근을 풀어주도록 그 교근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측두근을 풀어라. 예, 측두근이 왜냐하면 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교근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 바로 측두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육들은 교근으로 몰아서 당겨주면서 마사지를 해야 되지만 교근을 풀어주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측두근을 열어주어라. 측두근을 열어줄 때는 바로 손가락을 벌려서 풀어줘라 그랬습니다. 벌려서. 왜냐? 두피를 풀 때도 우리는 손가락을 벌려서 하겠습니다. 두피를 풀 때도 손가락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벌려서 관리를 해주는 거고 두피도 머리카락이 나는 부위, 요 라인, 예? 그래서 모상건막이라는데 이 라인을 따라서 두피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피를 풀어주고 측두근도 풀어주고 이 측두근을 통해서 우리 뇌의 길을 열어준 다음에 바로 교근 쪽으로 모든 근육들을 당겨라. 당기고 나중에 이 교근을 마사지를 해주고 운동은 구안하사의 좋은 운동은 바로 이 교근을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교근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했지만은 뇌로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 2차적인 중간 역할을 하는 근육이 바로 교근이기 때문에 이 교근을 자꾸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움직여주어서 뇌로 자꾸 혈류량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혈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증세이기 때문에 뇌로 자꾸 혈류량을 보내줄 수 있는 운동을 해라. 그 운동은 교근 운동이다. 그럼 교근 운동에 맞는 운동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껌씹기라지. 껌씹기. 예? 이 껌씹기 운동을 자꾸 해라. 그래서 구안하사 있는 분들은 얼굴에 마비가 있는 분들은 이 껌 씹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껌을 많이 씹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근을 자꾸 자극을 해주고 이 뇌로 올라가는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 근육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바로 교근이고요. 이제 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목. 자, 목에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죠. 뭐 사각근도 있고요. 흉쇄유돌근 있고 우리가 배웠던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뒤로 가면은 판상근도 있고요. 두판상근, 경판상근, 또 후경골근, 후두근, 뭐 이런 여러 가지 근육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근육은 바로 그 목주름, 예? 목주름, 목의 주름, 예, 목의 주름을 생기는 근육, 목의 주름이 생기는 근육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명 목주름 근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의 주름에 관여하는 근육. 예, 그래서 다른 것은 성형할 수가 있어도 이 목주름은 성형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목주름은 이 앞에 있는 목주름은 성형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주름을 관여하는 근육이 뭐냐면요, 넓은 목 근육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광경근이래. 광경근. 다른 말로 스킨 머슬 그래. 스킨 머슬. 예, 스킨 피부 근육이에요. 피부 근육. 그래서 아주 얇은 근육이라고 돼 있다는. 그래서 넓은 목이기 때문에 이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예, 넓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헐크 근육이래요. 헐크 근육.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헐크 근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헐크가 우리 만화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헐크. 그래서 인상을 딱 쓰면 딱 잡히는 근육이 있어요. 인상을 딱 쓰면은 여기 얇은 이 목 주변에, 이 목에 넓게 퍼져 있는 여기 근육.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목주름이 생기는 곳, 목에 주름이 생기는 곳. 여자분들의 스카프를 둘러맸다. 예, 그거는 목주름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목주름을 가리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목주름과 연관이 있고, 이 목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케어를 많이 하죠. 마사지를 많이 받고, 얼굴도 많이 받고. 근데 그 목주름에 관여하는 그 근육이 바로 광경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이 광경근이라는 근육이 바로 목주름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부에 가장 낮게 붙어, 그러니까 피부에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가장 붙어 있는 근육으로 이 광경근이 있고요. 바로 이 광경근도 늘려서 풀어줘야 이 얼굴 근육에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칭해서 얼굴에 있는 모든 질환은 근육들은 다 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 다 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미용적으로 연관이 있는 바로 이 근육, 목주름은 바로 광경근이다. 이 광경근은 넓은 목 근육으로서 주름이 생기고, 또 고개를 앞으로 숙일 때, 예? 앞으로 숙일 때 작용하는 근육, 예? 앞으로 고개를 숙일 때 작용하는 이 목 넓은 앞면에 있는 근육, 이것이 바로 광경근이다. 예, 광경근이다. 그래서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서 오늘 우리가 교근 그리고 광경근 이렇게 배웠습니다. 특히 교근은 안면신경과 삼찰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교근에다가 전기치료를 할 때는 우리 온 얼굴이
다 딸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 딸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는 거다. 특히 구안하사, 구안하사일 때는 바로 교근 쪽으로 관리를 해주는데 교근을 풀어주기 전에 반드시 측두골, 손가락을 벌려서 측두골을 먼저 관리를 해주고 교근 쪽으로 근육을 늘어주고 운동은 껌 씹는 운동을 해라. 이것이 바로 구안하사의 치료 방법입니다. 자, 바로 안면이 마비가 이제 와서 이제 근데 얼굴에 왜 그럼 안면 그 구안하사가 많이 오느냐면 주로 이제 차가울 때, 예? 우리 그 또 오랜 시간 얼굴이 차가운 곳에 노출되어 있거나 또는 우리 몸과 마음이 피로가 많이 겹쳤을 때, 예? 그래서 이 얼굴에 있는 근육들이 마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랄지요, 세균성 감염이랄지, 무슨 추위랄지, 너무 또 덥다든지, 더울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안면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마비가 올 때는 바로 이 교근 관리 또 측두근 관리를 두피로 풀고 교근 쪽으로 근육을 몰아주고 그리고 광견근을 풀어주고 흉쇄유절근을 뜯어서 풀고 그다음에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서 풀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얼굴 신경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 중에 이 안면 구안하사일 때 가장 또 중요한 근육은 어깨 근육인데요. 이 어깨 근육에는 바로 견정이라는 혈이 있어요. 견정. 네? 견정. 이 견정이라는 혈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은 우물정자 쓰죠. 우물정자를 씁니다. 그래서 피가 모여있고 혈액이 고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이 견정혈을 눌렀을 때 바로 깊이 눌러야 되죠. 깊이 눌렀을 때 바로 거기에 혈액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어깨 쪽에서 혈액이 공급이 되고 이것이 이제 1차적인 뇌로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깨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어깨 근육을 먼저 풀어주고 그 어깨 중에서도 바로 견정혈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깨를 풀어주고 2차적으로 교근을 풀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면, 얼굴에 있는 그러한 질환들, 특히 구안하사 이 근육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거나 이럴 때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고 그런 분들 가끔 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손님이 그렇게 왔을 때는 단순히 안면 마비로 인해서 오는 증세인지 또는 뇌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증세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STR라고 그러는데 STR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면 마비인지 다시 말해서 구안하사인지 아니면 뇌의 영향으로 인해서 안면이 굳어버린 것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안면 마비일 경우는 관리해도 괜찮지만 뇌에 문제가 있어서 안면이 마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급 상황으로 인지하시고 병원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병원으로 보내셔야 되고 병원을 보내서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안면 마비 구안하사 입고 있는 분들이 왔을 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STR 방식이라 해가지고요. STR
STR이라고 그래요. STR 방식 해가지고 S는요. S는 스마일, 스마일, 예, 스마일, 예? 스마일, 스마일. 그래서 얼굴 미소를 한번 지켜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자 한번 웃어보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어보세요 얘기를 해서 웃음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예? 웃음이 나타나고 그 웃음으로 스마일 통해서 스마일 하면서 이제 단순히 안면마비인지 아니면 뇌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뇌 질환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T요, T. T는 토킹이에요, 토킹. 토킹.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고객과 내가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말이 어두너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뇌에 영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뇌의 영향으로 인해서 안면마비가 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래서 병원으로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소랄지 뭐 이름이랄지 단순한 거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대답을 제대로 못하거나 조금 망설이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뇌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R이에요. R은 라이스예요, 라이스. 네. 들어 올리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팔을 들어 올려 보는 겁니다. 팔을 들어보게 한다. 팔을 들어보게 한다. 이때도 팔이 잘 들어지는지, 움직임이 자유스러운지, 팔의 움직임이 자유스러운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이게 부자연스럽거나,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깨가 바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의 1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를 잘 한번 어깨의 동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객이 안면마비인지 단순 안면마비인지 뇌의 영양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교근과 광경근 그리고 광경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합니다. 교근. 교근은 우리가 흔히 깨물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깨물근, 이 교근은 다리 역할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상악골, 위턱뼈, 그 다음에 아래턱뼈, 악관절이 가죠. 악관절이 가는데 이 교는 위에 상악골과 상악골 밑에 하악골 이 악관절 여기에 중간 역할을 한다. 가운데에서 우리의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깨물 수 있도록 작용하는 근육이 바로 교근이라는 근육이다. 이 교근은 일명 깨물근이라고 하고 이 깨물근은 바로 우리 혈류량의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량에 닿는 그 경동맥의 80%라고 했는데 이 경동맥의 2차적인 역할을 한다. 1차적인 역할은 누가 하냐면은 어깨가 하는 거고요. 어깨 관절, 어깨 근육에서 1차적으로 담당을 하고 2차적으로 얼굴에서 바로 이 교근이라는 근육이 바로 이와 같이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량을 조절하는 기관이 바로 교근이다. 이 교근을 이 얼굴로 인해서 오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구안화사에서 배웠습니다. 구안화사. 이 구안화사의 증세는 바로 원인은 얼굴이 차가운 곳에 추운 곳에 오래 노출되어 있거나 또 우리 몸과 마음이 극하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이럴 때 안면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안면 마비가 올 때 우리는 이 교근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교근은 두 개의 신경이 있다. 첫째, 안면 신경이 있고 둘째, 3차 신경이
이 교근에 있다. 그러나 나머지 얼굴에 있는 근육들은 안면신경만 있어요. 안면신경만. 예. 안면신경만 있어서 어느 기계를 한쪽에 댔을 때 그 그 되는 곳만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이 교근은 3차 신경, 바로 교근은 위로 눈으로 가는 신경, 그다음 코로 가는 신경, 그다음에 하악골, 아래턱으로 가는 신경이 있어서 이것이 1차, 2차, 3차 신경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선열되면은 눈, 얼굴, 이마나 눈 이쪽으로도 당겨지고 코도 당겨지고 하악골도 당겨지는 거예요. 교근 쪽으로. 네? 교근 쪽으로. 왜냐? 교근은 안면신경뿐만 아니고 3차 신경까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경들이 바로 교근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할 때도 구안화사 이런 모든 안면 축소하려가 이게 설명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교근 방향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교근 방향으로 관리를 당겨서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얼굴에 관한 근육은 흉쇄졸근, 그리고 유두에 관한 질환은 두피를 풀어라. 그리고 배꼽 위에 앞뒤에 있는 모든 질환은 사각근을 넓히고 벌려라. 예? 이런 것처럼 이런 모든 근육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교근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심 있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특히 구안화사일 때. 그리고 관리를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 뭐냐면 껌 씹는 거다. 껌 씹기 운동을 껌 씹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일반적으로 안면 마비가 왔다라는 말은 얼굴에 안면 마비가 왔다는 말은 얼굴에 있는 안면에 있는 근육들이 작용들을 못해요.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할 수가 있고요. 입을 다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오래 떠 있으면은 안구 건조증도 생기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 움직임이 없는 그곳이 바로 마비가 온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이 당겨지고 어떤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주름도 생기고 어떤 표정 관리가 생길 수 있는 곳은 그곳은 정상적인 안면인 거예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아무 움직임이 없고 눈동자가 안 있고 눈을 감을 수가 없고 이럴 때는 바로 안면 마비를 의심을 해야 된다. 특히 이 안면 마비는 일반적인 그냥 단순히 얼굴 마비인지 아니면 뇌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안면 마비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그 테스트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 첫째, 스마일, 미소를 짓게 해봐라. 고객에게 미소, 스마일을 짓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은 뇌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질환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ST, 토킹, 대화. 그래서 물어보고 답하고, 이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상한 말을 한다든가 다른 엉뚱한 말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뇌 질환으로 의심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R은 rise. 이거는 움직이는 거, 들어 올리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을 들어 올려보는 거예요. 팔을 들어 올려보는 겁니다. 팔을 들어 올려봐서 이 1차 심장에서 뇌로 이어지는 1차 관문인 이 어깨 라인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안면과 또 움직임이 없는 그 구안화사, 더 나아가서 뇌의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안면 마비 아닌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배웠던 근육은 광견근입니다. 광견근. 일명 주름 근육, 목주름 근육이 목주름 근육. 목에 주름이 관여하는 근육, 목에 주름이 생긴 근육. 바로 그 근육이 바로 광견근이다. 광견근이다. 그래서 이 광견근은 넓은 목 근육이다. 그래서 넓게 퍼져 있는 근육. 이 앞면에서도 넓게 퍼져 있는 근육이고 피부 바로 붙어 있다. 얇게, 아주 얇게 붙어 있는 근육이다. 그래서 스킨머슬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헐크 근육, 우리가 이제 헐크 모양을 했을 때 바로 잡히는 요 근육, 이 근육이 바로 광견근이다. 그래서 이 광견근은 바로 고개를 앞으로 숙일 때, 작용하는 근육. 그래서 목주름이 생기는 근육, 이것이 바로 광견근이다. 예? 그래서 이 목에 대한 이 목 또는 얼굴,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페이지 46페이지 약손 수기학 근육학 46페이지에 보면은 구하나사 관리 방법이 나와요. 관리 방법. 여기서 교근 방향으로 몰아주는 관리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일 먼저 측두근을 풀어라. 그리고 어깨 라인의 견정혈을 풀어라. 그리고 교근의 중요성.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근육으로 1차는 어깨 근육, 2차는 교근의 입으로 혈액이 뇌로 전달된다. 그래서 교근이 약화되거나 교근이 운동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에는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에 맞는 운동법은 호흡을 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우리 약손 수기 근육학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한다 했으니까요. 복습을 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손 근육학 일부 오행 경락을 통한 고객 진단.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한번 살리시면서 복습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근과 광견근 이 두 가지 근육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